009번 자료의 단위에 대해 나와 있죠. 자료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빅트라는 단위가 되겠는데, 빅트가 일단 4개가 모여서 니블이 돼요. 니블이 되고, 그리고 빅트가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이트 단위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1바이트는 글자 한 글자 정도인데, 영문자나 소문자, 한 글자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표현하려면 적어도 빅트가 몇 개가 필요한 거죠. 한 글자, 영문 소문자라든가 숫자 한 글자만이라도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빅트가 적어도 몇 개? 8개가 필요한 거예요. 8개가. 그래서 1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글자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1비트가 8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 이제 글자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단어가 되는 거죠. 즉 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즉 워드가 모이면은 필드가 되는 거고,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는 거고, 그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고, 파일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순서를 역시 이렇게 자료의 크기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죠? 자,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서 이진수 0 또는 1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게 8개가 모여야지 1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한 글자 정도의 용량, 그죠? 리블은 이제 4개 그 빅트로 구성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글자 이전에 그 글자가 구성되기 전에 그 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2의 4승으로 계산하는 거죠. 4비트라면 2의 4승으로 계산해가지고 1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는 이제 그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서 8개 비트로 구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니블하고 바이트는 잘 구분해 주세요. 니블은 4개 비트로 구성되는 거고, 바이트는 8개 비트로 구성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많이 장난치겠죠, 얘가. 그 문제에서 요 2개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니블은 8개 비트가 모여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이제 해놓는데, 요거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바이트, 글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 단어가 되는 거죠. 단어가 되는 거고, 바이트의 모임으로써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가 되는 거고요. 필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 표의 그 필드가 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레코드는 이제 행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필드들이 모여서 한 개의 그 레코드가 되는 거죠. 필드가 모여서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행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행 하나가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순서 단위를 갖다가 순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5번 문제 보면은 그 내용 나와 있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바로 나왔죠. 여기서는 제일 작은 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건 뭘까요? 바이트죠.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한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겠죠. 단어가 되는 건 워드, 그죠? 바이트, 워드, 그리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니까 몇 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5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볼게요. 26번 4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단위는 아까 뭐였죠? 4비트는. 자, 4개 비트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니블,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력 표현 방식,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빅트는 그 자력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8비트가 면서 니블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8비트가 모이면은 뭐가 되는 거야?
바이트가 되는 거죠. 리블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한다는 얘기죠. 얘가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워드는 바이트 모임으로써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분류돼요.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 맞고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의 집합 맞고 그죠? 27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문자 표현을 위한 코드가 되겠죠. 문자 표현 코드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아스키 코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바로 이 아스키 코드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아스키 코드는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놨죠. 제가 메모장으로 이렇게 판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메모장 또한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메모장도. 여러분 메일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죠? 카톡을 보내고 그럴 때도 뭐가 사용이 될까요? 바로 얘가 사용되겠죠. 아스키. 그죠?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 그러니까 이게 7비트로서 이제 128가지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일단 표준 아스키가요. 2의 7승으로 계산해가지고 128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BCD 코드는 옛날에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내용이어서 이제 예전에 90년대에 8, 90년대 사용하던 컴퓨터 아시죠? 구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코드여서 그때도 이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하던 코드였는데 지금은 야스키 코드가 나오면서 이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돼서 조금 이제 박물관에 가야 될 애들이고 BCD는 이걸 개량한 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확장 1지나 10진이라고 나오는 EBC DIC 코드가 되겠고요. 확장된 BCD 코드로서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BCD 코드를 갖다가 확장한 내용이 있긴 하죠. 이거는 일반 PC용이 아니고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코드는 바로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애들은 이 내용들이 되겠고요. 아스키 코드하고 210 DIC 코드가 되겠고요. 자, 아스키 코드는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라는 거 일단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구별이 가능하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때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었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통신할 때 우리 이제 통신할 때 대소문자 구별 되었는데요, 되죠? 확장 아스키 코드가 또 있는데 이거 8비트인데 확장 아스키 코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아스키 코드 하면 일단 7비트이다. 그러니까 표준 아스키 코드인 7비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EBC DIC 코드는 8비트이다. 이 확장된 BCD 코드로서 대형컴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니코드란 게 있는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로 퉁쳐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1바이트가 뭐라고 1바이트 정도가 영문 소문자하고 숫자 한 글자 정도가 차지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한 글자하고 영문 대문자는 2바이트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퉁쳐준 거죠.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로 퉁쳐준 거예요. 또익혀준 거예요. 모든 문자를. 영문 소문자건 숫자 한 글자건 대문자건 영문 대문자건 한 글자건 다 퉁쳐준 거예요. 2바이트로. 왜냐하면 국제 표준 코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바이트 코드로 퉁쳐준 거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 코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윤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윤이란 말이 통합한다, 통일한다 그런 뜻이 있죠. 한글의 경우에는 조합, 완성, 옛글자 모두 표현이 가능하고 16비트이므로 2의 16승으로 계산하면 무려 65,536글자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65,536글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해밍 코드는 뭐냐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친구들은 다 데이터 표현용 코드예요. 문자 표현용 코드인데 이 해밍 코드는 좀 용도가 달라요. 바로 무슨 용도냐면 에러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 1비트 에러 교정이 가능한 친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에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아니고 에러를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예요. 해밍 코드는 이제 그 다른 코드와 다른 문자 표현용 코드와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 문제. 자, 28번 ASCII 코드는 한 문자를 표시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이트 비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7개의 데이터 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한 개는 이제 그 페리트 비트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에러 검출용 코드예요. 페리트 비트도. 다음 중 이제 ASCII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몇 글자죠? 아까 2의 7승으로 계산해가지고 몇 개요? 128개, 그죠? 28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뭐죠? ASCII 코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시죠. 30번 문제. 3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리트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페리트 비트는 오류 검출은 돼요. 되는데 오류 교정은 할 수가 없어요. 오류 교정을 할 수 있는 코드는 아까 뭐였죠? 바로 해밍 코드. 해밍 코드. 페리트 비트는 오류 검출 기능은 있지만 오류 교정 기능은 없어요. 페리트는. 그 다음에 표준 ASCII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며 주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로 사용돼요? 아니죠. 일반 PC용으로 사용되죠. ASCII 코드는. 1번, 2번 다 틀렸고 3번은 표준 ASCII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부, 특수 제어문자 등 표현 가능하죠.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요. 확장 ASCII 코드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30번 답은 3번.